적화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품종별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의 어떤 그 관리 측면, 그리고 결과지 측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례 적화에 를 좀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 보면 개화기에 이제 저온 피해, 그걸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시거든요. 그걸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남원 지역 같은 경우는 2021년도 그 개화기 때 그 불규칙한 그 기상, 그런 것도 있었고, 다행히 작년에는 좀 없었지만, 그런 그 기상 조건을 이제 염두에 두는 어떤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정례 적화, 적과를 이렇게 분산해서 하면 훨씬 더 부담이 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사장님 여기는 인공수분 안 하고 그냥 벌에만 전부 다 맡겨 놓으신 거죠, 그죠? 아, 그러죠. 거의 뭐 노지 같은 경우는 벌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근데 지금 예년보다도 한 일주일은 일찍 핀 것 같아요, 그죠? 예. 한 일주일은 4, 5일 빠르네. 예. 길게는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4월 5일 요때 이제 국내유통 품종 수미가 만개가 됐다고 제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때 이제 만개기를 이제 지나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원래는 보니까 벌써 오늘 거의 뭐 만개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어제 기온이 어제 한 27도, 5도, 6도, 7도까지 기온이 요즘 며칠 좋다 보니까 아주 그냥 확 피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 개화와 관련해 가지고 기상을 보면 이 꽃이 피는 거는 기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20도 이상의 온도가 이렇게 연일 계속되면 아무래도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꽃만 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꽃이 피고 나면 이거를 이제 수분을 시켜줄 그 화분 매개곤충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화분 매개곤충은 보면 기상, 특히 이제 최고 온도에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영향을 받지만,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건 최저 온도 같아요. 아마 이 지역도 마찬가지였을걸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최저 온도가 10도가 안 올라서요, 막. 예. 제가 보니까 뭐 2도, 3도 예. 최저 온도가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화분 매개곤충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벌 같은 경우에 벌이나 뭐 하다못해 파리가 움직여도 맞습니다. 수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과원에 보면 진짜 벌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가는데 거의 안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온도가, 최저 온도가 아직까지도 낮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한낮에 이제 온도가 그렇게 높은 그런 시기에 그때만 조금씩 이렇게 이제 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눈에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개화가 이렇게 빨라지면 여러모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인공 수분을 하는데, 이제 하우스 이제 재배도 하시니까 인공 수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그 부담은 안 가실 텐데, 사실 사과나 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같은 품종 가지고 수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수분이 안 되는 그런 관계로 인공 수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 복숭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상이 이렇게 안 맞을 때, 너무 일찍 핀다든지 화분 매개곤충이 활동이 너무 빈약하다든지 할 때, 그때 그런 시기에만 우리가 이제 인공 수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갖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정립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인공 수분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벌에만 너무 할 게 아니라, 그 대신 이제 우리는 그 사과, 배와 달리 이건 자가 수분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꽃가루 있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요런 꽃을 바람에 의해서 이게 수분이 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거는 아닌 거고, 우리 꽃가루 자체가 풍매화는 아니거든요. 풍매화 같은 경우는 이 꽃가루 자체가 굉장히 잘 날아가고, 그런데 하나 따볼까요? 예. 우리 지금 예, 좋습니다. 요거는 예? 아닙니다. 착화시켜도 될 위치를 가지고 착화시켜도 될 위치를 가지고 요거 따면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묻혀보면 묻잖아요, 그죠? 예. 묻습니다. 요거는 꽃이 이제 화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화분이 꽃가루가 꽃가루 있는데, 이 꽃가루가 암술 저거에 이렇게 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런 장가지 있잖아요. 장가지 끝부분에 꽃이 여러 개 있는 그거 하나 좀 이렇게 희생해 가지고 이거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접촉하라. 이렇게. 그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뭐 이 많은 밭을 언제 다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 이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과나 배는 안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사과 홍로 품종의 홍로 꽃가루를 갖다 이거 묻히면 수분이 안 되거든요. 하다못해 후지를 갖다가 하든지 후지에 홍로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품종이 다른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무슨 품종이라고 그랬죠? 그때? 대흑천이라는 그 백도.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꽃가루가 있기 때문에 요 꽃가루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수분이 이루어지는 그런 수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상 기상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에는 사과나 배보다는 좀 유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요렇게 안 하고 아마 이 꽃가루를 사서 아마 하우스에서 하실 때는 꽃가루 사서 하시죠. 그 꽃가루 사서 이제 하실 때는 아마 대부분 이제 냉동 꽃가루니까 그 꽃가루를 가지고 순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바로 냉동에 있던 거를 바로 이렇게 적성자나 이런 거하고 증량제와 섞는 게 아니라 상온에 어느 정도 좀 뒀다가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제 활력이 있는 거 그런 거는 아마 경험 있으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최소 2번에서 많게는 3번, 4번까지도 이렇게 인공수분 인공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뿌려